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관절에 대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유마치스 관절염, 우리가 무릎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관절염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관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정의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분을 다 관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관절이고, 그죠? 이것도 관절이고, 이것도 관절이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제 입 벌렸다 다물었다, 이것도 이제 턱관절이라고 하는 게 관절인데, 우리 몸의 관절이 이런 크고 작은 관절, 다리 고관절도 있고, 무릎 관절도 있고, 큰 관절, 척추도 33개 관절이 있거든요. 이 관절이 우리 몸에서 한 300여 개가 됩니다. 한 300여 개. 짜잘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수십 개 관절이 있습니다. 손목에도 여기도 7개, 8개의 관절이 있어요. 뼈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는 다 관절이에요. 관절. 우리 두개골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 머리, 여기도. 이게 통뼈가 아니에요. 여기 몇 개의 뼈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거든요. 약간씩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데 그 한 300여 개의 관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절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마모가 되거든요. 그 마모되는 것을 이게 어찌 보면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화학적인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기계로 자동차로 말하면은 변속기 안에 보면 많은 치차가 있습니다. 이 바퀴들이 있거든요. 그 이빨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기계적인 마모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마모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절염,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의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진단명 자체가 달라지고. 자, 그래서 마모가 생기는데 이 마모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마모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생리적으로 볼 거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리적. 자, 물리적으로 이게 달아서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의학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면 맞아요. 맞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관절은 닳죠.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 같은 것은 이 경골, 우리가 이 경골하고 대퇴골 만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관절강이라는 게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고 있는데 요 안에 관절강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액체들 있죠. 액체. 근데 사람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이 액체가 말라갑니다. 일단 액체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닿으면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닿는 부분과 닿는 부분이 여러분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자동차의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바퀴가 땅에 닿아서 쓸리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이게 고무 바퀴예요. 고무 바퀴. 근데 그 고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퀴는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안에 보면 딱딱한 쇠로 만든 휠이 있습니다. 휠 테두리에 말랑말랑한 고무가 씌어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딱딱한 것이 구조를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것이 고무 부분이 땅하고 접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골, 뼈가 있고 뼈대, 그 딱딱한 그 돌같이 딱딱한 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 뼈와 연골이 합쳐져 가지고 골두를 이루고 있는데 골두. 이 머리두자예요. 뼈 골자, 머리두자. 모든 골두는 다 이 골두에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그냥 이 연골이 없어요. 근데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부위는 다 이게 왜 머리두자라고 이게 머리처럼 커요. 뼈 대부분, 뼈의 몸체 부분은 가는데 뼈의 끝 부분은 머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부피가 크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타이어가 씌워져 있어 그래요. 타이어. 그냥 이 뼈를 휠이라고 보면 이게 연골이 타이어거든요. 그게 이제 용적이 있기 때문에 커요. 그래서 이제 말랑말랑하거든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냥 걸을 때도 뼈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걸을 때도 우리의 체중이 하중이 한쪽 다리 실리면서 여기서 무릎 관절 얘기하는 겁니다. 하중이 실려요. 그래서 무릎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자, 손가락이 이렇게 하중을 안 받는 손가락에도 문제가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지 이게 마찰이, 관절은 다 마찰이죠. 뼈와 뼈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마모가 되는데, 요걸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마모가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칼을 계속 갈아보세요. 칼이 가늘어집니다. 마모가 되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생리적 유기체란 말이에요. 유기체. 무기물질이 아니에요. 무기질은 돌을 갈아버리면 없어지고 쇠도 갈아버리면 없어지지만, 우리 사람의 유기체는 갈아버리면 또 생겨요. 그래서 마찰로 마모가 돼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생복구된다, 재생회복된다고 하거든요. 재생이 되는데, 제가 이건 한자로 좀 쓸게요. 네. 다시 생겨납니다. 재생회복되는데, 복구가 되는데요. 이 복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관절염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아이고, 많이 움직여서 이게 닳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많이 걷지 마시고, 많이 안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의사의 처방이에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일면 맞습니다. 일면. 물리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거라고 보면, 뼈를 그냥 유기체로 보지 않고 그냥 무기질로 보는 거예요. 무기질은 맞죠. 뼈는 원래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네랄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물리적인 면도 있지만 생화학적인, 유기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재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세포는 연골은 절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뇌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콩팥의 사구체는 한 번 망가지면, 손상되면 영원히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다 재생이 됩니다. 전부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아이들도 중년이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노년이든, 다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생되는 속도, 재생되는 주기, 재생되는 양, 재생되는 효율을 재생률이라고 하죠. 그 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모되는 세포의 개수가 100개인데 재생되는 세포 개수가 50개라 그러면 절반밖에 재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은 점점점 연골이 닳아서 이 골두가 약해집니다. 닳아가지고 초음파로 사진을 보면, 사진 찍어보면 CT나 MRI 영상 진단을 해보면 닳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두를 이렇게 하다 칩시다. 이렇게 골두 부분인데, 여기 요 부분은, 요 겉부분은 여기 연골인데, 연골. 여기는 연골이에요. 말랑말랑해요.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냐? 실제 보면은, 여러분들 돼지뼈나 소뼈, 이렇게 뼈 이런 고기 드시는 분들 보면은, 손톱으로 긁으면 긁힐 정도예요. 여기 뼈대는, 여기는 돌입니다, 돌. 망치로 두드려도 이게 잘 깨지지도 않을 정도로 딱딱한데, 요 부분은, 여기는 손톱으로 긁혀도 긁힐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여기는 타이어거든요. 이거 타이어입니다. 요만큼은. 이게 타이어 부분이에요. 여기는 휠이죠. 자동차의 바퀴에 비하면. 여기가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푹 들어가고 이만큼 없어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아예 다 여기가 파열돼 없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뼈대와 뼈대가 만납니다. 이 위에 이렇게 또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윗뼈 아랫뼈가 만나는데 여기 관절인데, 여기 무릎 관절이라고 하면 여기도 연골인데, 두 연골이 서로가 다 닳아가지고 뼈대와 뼈대가 마찰이 나면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프죠. 처음에는 새끈새끈해요. 여기 조금 닳았을 때는 새끈새끈, 무릎이 시다 그러잖아요. 그 신 현상이 약간 닳았을 때고요. 많이 닳아버리면 아예 심한 통증이 오죠. 여기 요 사이에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염증. 그 염증을 관절염이라고 하죠. 그 관절염은 마찰 때문에 생기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큰 부분은 뭐냐면, 염증이 생겨나는 것은요, 재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포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운동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시간이 지나면 요 연골세포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게 되면은 요게 수명이 다 돼서 세포는 이제 죽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재생도 돼요. 근데
죽어서 빠져나가는 이거 사멸된다 그러거든요. 세포의 사멸이에요. 이게 수명이다, 수명. 수명 때문에 저절로 사멸이 되는데, 운동을 해도 사멸이 되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멸은 됩니다. 사멸되는 세포의 수하고 재생되는 세포의 숫자의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사멸된 것만큼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멸되는 건 많고 재생되는 게 적어요. 그럼 재생이 안 되는 게 원인이에요. 재생이 안 되는 게. 재생이 왜 안 될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우리는 사멸되는 것만, 요것만 보면은,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일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도 솔깃하죠. 나는 아파서 지금 걸을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움직이기 힘들어. 아프니까 힘들죠. 그래서 움직이기가 싫어요. 싫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안정하세요 하면은 그 말은 귀에 쏙 들어오죠. 이거 쉬어야 되는구나. 근데 쉬어보십시오. 쉬어보시면은 세포 재생이 안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당뇨 얘기를 하면서 활성의 얘기 됐는데,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활성도. 세포 활성이 떨어지면, 이 활성이라고 이 살활자, 움직이는 활동한다. 활동이 운동이에요. 운동하고 노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일 때 세포의, 우리 몸의 정상 세포의 활성이 올라갑니다. 활성도가 상승을 하죠. 활성이 높아져요. 활성도가 높아져야 재생이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잘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활성을 높이는 것이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움직이면 아픈데 아파서 못 움직이겠는데 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관절이 결론적으로 관절이 닳는 것은 닳아서 나이가 들면 닳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닳는 사람이 많아요. 퇴행성 관절염,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멸되는 숫자가 많고 재생되는 숫자가 적으면 그걸 퇴행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얘는 수명이 다 돼서 이 연골세포가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사멸이 되는데, 쓰든 안 쓰든 사멸되는데 재생이 안 되니, 재생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연골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그 현상을 보고서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게 아니죠. 재생은 되는데 재생률이 사멸되는 율보다 재생률이 떨어진 거죠. 그것은 활동이 적어서, 활동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을 높여야 되겠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운동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아파, 지금 당장 아픈 걸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못 움직이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하기 싫어요. 자, 요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영양물질이 잘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나 모든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영양을 잘 공급해주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에 단기에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감내를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파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조금씩 걸으셔야 되고, 걷는 시간과 걷는 거리와 걷는 강도와 속도와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조금 늘리셔야 된다. 늘릴 수는 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동결근, 어깨 아파, 이게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죠. 뒤로도 안 가고 어깨를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속 돌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운동이고, 거기에 유기적인 거,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리생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신진대사입니다. 대사 기능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대사 기능을 정체시키고, 그 대사 기능을 잘 안 되게 저해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거든요. 지방.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은 이 대사가 생리적, 생화학적 물질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진행이 잘 안 돼요. 잘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져요. 활성도가 떨어지면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악순환이죠. 운동하지 않으니까 계속 영양 섭취하고 식사는 하니까 계속 몸이 불어나고 지방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면 또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절염이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든 유마티스 관절염이든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고칠 수 있는 거야. 유마티스는 이거 불치병이라더라. 아니에요. 퇴행성 관절염도 여러분들이 이거 물리적으로만 보면은 움직이지 않나. 물리적으로 보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돼. 움직여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연소된 소모가 된 거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돼. 물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행이 된 거고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딱 바꾸시고, 근데 바꾸는데 쉽게 되지는 않아요. 처음엔 내가 일시적으로 당분간, 단기에는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산을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정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힘든 고비를 감내를 해야, 극복을 하고 훈련을 하셔야지 이제 내리막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절, 건강을 만들려면은요, 이 관절이 닳아서 계속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일면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에 보면 맞는 얘기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것물로만 보지 말고 이 마모되는 현상을 재생과 사멸의 비율로 봐야 되고요. 우리는 재생률을 높이면 돼.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사멸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이걸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명은 6개월, 1년 지나면 연골세포는 사멸되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요.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건 수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으나 수명을 우리가 500살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멸되는 건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생률을 높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률을 높이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관절염을 바라봐야 되고, 연골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 이것은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 내지는 부분적인 얘기거든요. 부분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전체로 다 믿고 이건 재생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뚝 잘라버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멸되는 거에 비해서 재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것은 활성도가 낮아서, 그래서 이 활성도를 끌어올리려면은 처음에 아프더라도 조금 감내를 하고 당분간만 극복을 하시면, 보통 한두 달 정도만 극복을, 많이 걸려야 한두 달 정도만 극복을 하시면 이 몸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지방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연골도 다 재생이 되거든요. 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셔서 오늘 당장 힘드시고 오늘 당장 아프고 당장 기운이 없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멀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달 뒤면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많이 걸려 한 2달 정도, 2-3달 정도면은 감내하는 기간, 훈련 기간이 그 정도면은 이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당분간만 감내를 하면 된다. 요걸 꼭 명심하시고 그 고비를 한번 넘으셔서 건강한 관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